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오늘 또 기관하고 개미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아주 그 밀고 당기는 힘이 굉장히 그 반복이 많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굵직하게 좀 반복됐어요. 어제 같지 않게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해서 크게 이제 특히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지수가 쫙 빠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10시 반부터 지수가 쫙 빠졌었는데 점심때쯤까지 그리고 이제 그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이제 막판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이제 좀 더 강해져서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양상이 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까지는 뭐 그럭저럭 좀 흐르다가 점심시간 1시 이후에 기관이 이제 강한 매도세를 던지는 바람에 지수가 급락했어요. 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제 개미들이 받치지 않았죠. 어제하고 다르게 받치지 않아서 이제 급락했었는데 2시 반 이후에 이제 그 저점을 형성하자 개미가 다시 매수세에 나서서 거의 이제 장 뭐 끝나기 한 40-50분 전부터 이제 강한 매수세를 다시 보이면서 많이 떨어진 지수를 거의 약보합권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그래서 뭐 이래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뭐 종목 장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어제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종목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락한 부분은, 특히 이제 상승 부분은 이제 그 종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이제 재료도 그냥 뭐 오늘 같은데 웬만한 재료는 아니죠.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에서 재료를 찾기보다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아니고는 그 코스피 코스닥 장에서의 어떤 그 매매 주체들의 매매 움직임, 뭐, 기관이 이제 얼마나 매도하고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그 하락했다고, 그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 종목이 어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급락하지 않았거나 그냥 뭐 한 1-2% 정도 이렇게 뭐 한 3%, 한 5% 안쪽으로 이렇게 좀 하락했다. 그것은 이제 대부분 그냥 기관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에 따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를 이제 어제 오늘 강한 매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 내일 모레 옵션 만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너무 과도하게 오른, 너무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인지, 제가 뭐 이제 오늘 보면은 좀 파악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글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 옵션 만기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은 내일 아마 기관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 가을처럼 그냥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은 아마 이 매도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3-4일 이제 뭐 옵션 만기 이후에도 기관이 매도세를 계속 보인다면은 차익 실현으로 이제 보고 이제 그 저점이 올 때까지 일단 현금화 해놓고 저점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이제 그리고 또 외국인의 이제 미국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외국인이 이제 강한 매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좀 방향이 어디로 잡힐지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개미가 강한 유동성으로 이제 지금 지수를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작년 가을처럼 기관이 매도세가 지속된다면은 개미의 떠받치는 힘도 점점 이제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뚫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인 내일 모레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어제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개인의 유동성이 생각 외로 커요.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흐름을 쭉 보면은 기관들이 약간 좀 지친 기색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정도로 기간이 많이 던졌을 경우에는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막 수십 포인트씩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점, 오늘 저점 이 정도로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렇게 내려갔지만 장중에는 개미들이 결국은 떠받쳐서 낙폭을 다시 확 끌어올렸단 말이죠. 지수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막 뭐 거의 뭐 이제 뭐죠? 그러니까 한 5조 이상 뭐 이틀 만에 한 5, 6조 가까이 던졌는데도 지수는 거의 뭐 많이 그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 기간도 약간 좀 뭐 움찔하는 뭐랄까 좀 지친 뭐 왜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챔피언이 이제 꼰투 시합을 할 때 자기가 때리긴 계속 때리는데 도전자한테 때리긴 계속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전자가 맞아도 안 쓰러지고 계속 달라들고 일어서고 하니까 이제 챔피언이 때리다 지치는 그런 양상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개미 이제 유동성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금 뭐 대기 자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유동성이 받쳐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개미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 관건이 뭐냐면 외국인이죠, 외국인.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탄핵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경기가 좀 호조가 된다면은, 금리도 다시 그러니까 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아무래도 미국 외국인 자금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강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아니라면은 좀 이게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좀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죠. 우리가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급락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제 느닷없이 공매도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3월부터 공매도가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얘기가 있지만, 근데 3월부터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다시 부각되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 개미들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 얘기들 아무래도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기관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꾸 공매도 얘기를 꺼내서 이제 개미들의 어떤 유동성에 좀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신문 이런 데 통해 갖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기관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멘트를 많이 이제 듣고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이게 이 증시에서는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결코 우리한테 개미들한테 돈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돈말 주고 그러진 않죠. 그게 뭐 전장터에 증시란 전장터에서 적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신문의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주식 상황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 뭐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제 뭐 너무 과열됐다. 이제 뭐 팔아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뭐 덥석덥석 팔지 말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뭐 좀 맞다고 생각 안 드나요? 증시에서는 우리 기관, 외국인, 개미 3자가 그냥 전쟁을 벌이는 세력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력들끼리 이제 서로 적군들한테 무슨 뭐 도움되는 말을 듣고 그런다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개미는 정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한계가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 있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걸 참고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상황이 이렇구나.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기관들이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은 그런 거를 참고로만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미들을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일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보면 자주 등장하는 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뭐 그냥 100% 그냥 그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용 정도라 멘트로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그런 참고용 멘트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 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해가지고 이제 예측해보고 뭐 향후에 전망해보고 이제 이런 게 좀 상대의 전술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장은 급락했다. 이제 오전장은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의미가 없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그래도 오전 뭐, 그래, 한 11시, 12시간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였죠. 점심 먹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좀 약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급락해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장 막판 한 1시간 남겨두고 이제 낙폭을 확 줄이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어제하고 달리게 어제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오늘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그만큼 뭐 어제 못지않게 이제 공방이 좀 치열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고 이제 중소형주가 어제하고 달리게 어제는 이제 특징할 만한 대형주가 이제 소수로 올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서 이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받쳤다면,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대형주들은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좀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가 않고요, 많지가 않고요. 네. 오늘 뭐 대형주가 이 상승 한 절반 종목에 포함이 많이 돼 있다면은 지수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굉장히 빨간불로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특징 뭐 할 만한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한다는 뉴스에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좀 재료를 많이 받았죠. 일단은 쿠팡 물류를 대행하는 동방이라는 이제 대형 이제 물류 업체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수도권에 있는 분도 동방을 잘 모르겠지만 저 부산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동방이라는 회사를 좀 잘 알 거예요.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것도 나르고, 이제 컨테이너 이제 뭐 트럭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니까 동방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뭐 동방이 좀 오늘 이틀인가 어제하고 오늘인가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이제 또 KCTC 뭐 이런 물류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도 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박스 만드는 업체, 골판지 만드는 업체, 우리 택배 박스 만드는 업체들, 제지 업체들, 이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아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쿠팡이 이제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를 해가지고 OTT에 이제 진출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뭐 쿠팡 회원들한테 좀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상장하면서 이제 아마존을 닮아가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아마존을 닮아가는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이제 OTT 플레이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 뭐 뉴라든가 그다음에 드래곤 스튜디오, 그밖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JTBC 계열사도 있죠. J 컨텐트리라는 업체. 네. 그리고 또 오늘 특징할 만한 적이 뭐 있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블루웨이브에 따라서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 관련 이제 협력 관계 때문에 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제 환자가 좀 슬슬 줄어들므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좀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규제를 했던 업종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항공, 숙박, 그다음에 영화 뭐 이제 이런 업종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용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쇼핑, 이제 마트, 요런데,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는 이런 이제 장세를 특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 한 몇 개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OTT 컨텐츠 업체 중에 이제 J 컨텐트리가,
6.96% 상승해서 이제 2,650원, 상승해갖고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길어지는 직콕의 미디어 컨텐츠주 뜀박질 이래가 이제 뭐 CJ EMN, 뭐 SCBS도 좀 오르고요. 뭐 이제 방금 말씀 이제 CJ J 컨텐츠리도 있고요. 뭐 요렇게 이제 좀 상승을 좀 흐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 또 이제 요번에 최근에 스위트홈 만들어서 대박난 업체죠. 넷플릭스에서 공급하면서 여기 업체도 좀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뉴라는 업체가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제작 업체로서 좀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뉴는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영화 보면 이제 앞에 영화 제작하는 그 업체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뉴라고 있죠. 네. 하여튼 이런 업체들이 좀 상승을 보였어요. 이제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오드 같은 경우에는 쿠팡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좀 완화되는 요런 영향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자, 대용하고 대용제약이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대용하고 대용제약은 이제 저 부분이죠. 역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거죠.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였어요. 대용제약, 그 다음에 녹십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그리고 종근당이 좀 안 올랐죠. 종근당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도 좀 오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대용하고 대용제약이 이제 임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2상, 3상,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영향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수가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식약처가 어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승인 상황, 현재 진행 상황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죠? 여기 보면 유럽의약품청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했다, 이제 뉴스가 떴네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SK 케미칼이 좀, 영향을 받겠죠. 상승 영향을. 이게 지금 대용제약인데, 대용제약 뉴스는 안 나오고, 네,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진단치료 예방 3박자 갖춘 나라 만들어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자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산업체 중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을 좀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녹십자, 셀트리온, 대용제약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CJ 녹십자, 그 다음에 이제 GC 녹십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용제약, 셀트리온 등 제약사 관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어떤 거예요. 여기 종군당은 안 보이죠. 그래서 종군당은 상승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관련 업체 중에 요 세 개가 좀 오늘 수혜를 입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언제 시정 연설할 때 그랬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자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산 업체들, 국내 업체들한테도 좀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기대감을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용제약하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이제 그럼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신테카 바이오, 삼양사, 이런 것들도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네. 삼양사는 이제 수소 테마.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제 소식에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삼양사도 이제 요즘에 수소 테마 가지고 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재료 갖고 오른 건 아니네요. 삼양사 이제 우리 숙취해소제, 네, Q1이 이제 누적 1억포 달성했다. 이 뉴스 때문에 판매 달성했다.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Q1 아시죠? 이제 누구지? 해리, 응답하라 1988에, 누구죠? 덕선이. 덕선이가 이제 선전하는 우리 환제로 돼 있나요? 그게? 같은 숙취해소제, 그게 이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 뉴스 때문에 이제 떴는데, 사실은 삼양사는 이제 그 뉴스보다는 이제 수소 복합 소재 이제 관련, 수소차 관련
개발한 거, 그 뉴스가 더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보면 이제 그런 뉴스도 있긴 하네요. 뭐 경량화, 연비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자, 그리고 뭐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여전히 그 바이오 벤처 업체들은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 뭐 매드팩토라든가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도 또 지금 8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바이오 그 제약 업종하고 바이오 테마 업종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처럼 특정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나머지 종목들은 줄줄줄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지금 하락 내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지캠, 레고캠 또 좀 이제 하락했고요. 좀 엔지캠 또 10만원 밑으로 다시 빠졌네요. 뭐 제일약품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제자리 다가왔습니다. 제일약품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한국 화이자하고 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제일약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근데 여전히 그 토론방 가보면 그 얘기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났죠,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약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안 찾아보고. 근데 지금 사실 오늘 또 정부가 코로나 그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 돈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개 그 업체들의 백신을 들여와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이제 그 보관이나 그 유통 이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한테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가고 이제 백신을 주사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이자 백신은 제일약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직도 기대를 갖고 여기 제일약품의 주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뭐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관련 뉴스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런 이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 이런 것만 하는 이제 취하는 거죠, 행동을.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사서 이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제일약품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자꾸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그건 아니죠. 본인이 배제한다고 배제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 컨소시엄에 제일약품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약품이 뭐 백신 만드는 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신을 유통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말고 다른 백신들도 많이 들여와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백신을 유통하는 업체도 아닙니다, 제일약품이. 그렇다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제일약품은. 뭐 중간에 그냥 뭐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뭐 중간 마진만 먹을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부 주도로 이제 정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빨리 깨닫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여전히 아직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제일약품 주주분 중에. 근데 이제 제일약품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10만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그 재료로 지금 55,8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자기 이제 그 재료로 뜨기 전 정상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뭐 제일약품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이제 거의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4만 원대 중반부터 5만 원대 중반 뭐 그 사이에 이제 주가를 형성해 있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죠, 그죠? 5만 원대 중반이니까. 근데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톡스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귀에 뭐 박히도록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부분인데 빨리 그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은 메디톡스는 제가 제 예측은 그래요. 이게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이 가격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모멘텀을 빨리 찾지 않으면은. 그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업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력 제품이 결국은 보톨리움 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그러니까 소송 얘기는 그만하고 뭐 여전히 뭐 균주 소송 뭐 국내 뭐 식약처가 전수조사하고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처가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작년에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하도 이게 뭐 논란이 많고 또 메디톡스 안에서도 뭐 이렇게 막 뭐 원료 바꿔치기 해가지고 막 뭐 허가 취소 당하고 막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거 전수조사 해라. 그렇게 지시를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고, 전수조사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전수조사 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 ITC 소송에서 이제 미국 판결이 났죠. 그죠? 균주에서 어떤 제품,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추출하고 이것은 인정하지만, 그 균주 자체 가지고 이제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균주는 자연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톨리눔 톡신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 균주를 어디서 채취하고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 문제 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균주에서 그 균주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톨리눔 톡신을 추출해내고 균주를 이렇게 보톡스 원료를 추출해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칡을 캐가지고 그걸로 어떤 칡즙을 만들어낸 어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어떤 칡즙을 어떻게 빠르게 추출해내는 기술을 어떤 개발했다. 그런 거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칡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누구 소유다 이런 식으로 자연에 있는 칡이 누구 소유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칡을 처음에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소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죠. 자연 상태에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주가 어디서 나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는 바람에. 네. 그전에는 어떻게 메디톡스의 주장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박하는 분도 또 많을 거예요. 특히 주주분들은 나름대로. 근데 이제 반박하는 건 좋은데 이제 본인이 주주면 주주일수록 더 냉정해야 돼요. 자기 종목에 대해서. 쓴 소리, 좋은 소리를 다 수용해가지고 자기가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흘러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면은 그걸 인정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메디톡스 지금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특히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안티 반응을 보이겠죠. 주시장에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은 자기 종목 관련된 어떤 좋은 소리, 쓴 소리를 같이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안 그러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사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에 더 즉각적으로 좀 반격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안 좋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특정 종목의 주주 이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는 그렇게 좀 바뀌기가 힘든가 봐요. 좀 너무 매수속세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종군당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건데 민주당하고 이제 간담회 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군당은 못 올랐네요. 동국제약도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특징주 이래가지고 해외 화장품 시장 공략 발표 이래가지고 이제 동국제약에 이제 동국제약이 어제인가 전 직원한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동국제약이 작년에 화장품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했죠. 센텔리안 24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피부 재생 이제 화장품이 그거죠. 동국제약의 이제 마데카솔 마데카 크림도 그렇고 이제 동국제약 크림 있잖아요. 피부 재생 크림 다쳤을 때 애기들 그 크림 자체가 성분이 이제 피부 재생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컨텐츠 제작 업체. 네. 영화도 만들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제 경인양행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동지세메컴도 여전히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오늘 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첨보 같은 거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꽤 빠졌네요. 에코프로비엠 또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그죠?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내린 거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콜마, 시젠이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한국콜마는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나? 역시 이제 화장품 주 관련 종목이네요. 화장품도 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풀리면은 이제 좀 그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S오일이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했나요? 이거 75,000원까지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못 들고 올라가네요.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네, 75,000원, 7만원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유가 상승되면서 잘 올라왔는데 7만원에서 75,000원 사이에 거의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제 지금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재료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정유업계 회복 더딘 정제 마진의 시름시름 이런 이제 좀 뉴스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 있네요. 4분기 발표 시즌 관련돼 가지고 S오일이 여기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봅시다. 대표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뉴스죠. 지금 10,000원 올랐어요.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레키로나주 기존 치료제 이상 효과 있다. 이거 13일 날, 내일이죠. 내일 결과 발표한다.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오늘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하고 그 여당하고 이제 좀 간담회 한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한 10,000원. 지금 꾸준하게 사거래일째 지금 리포터 JP 모건하고 이제 CS 리포터 가지고 좀 영향받아서 좀 하락을 좀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40만원 턱 밑에서 이제 좀 하락을 시작했다가 30만원 중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39만 6천 거의 40만원 턱 밑에서 이제 그 리포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JP 모건하고 CS가 연속해서 이제 좀 안 좋은 리포트 내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또 하나 승인 난 거, 그런 뉴스가 또 쏟아지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확실한 재료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장이 안 좋아서 밀려서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보면은 이제 한 3,000원 넘게 빠졌다가 결국 다시 거의 몇백 원 떨어진 가격대 올라왔죠. 여러분 저거 보셨잖아요, 오늘. 카카오 2만 몇천 원까지 쭉 빠졌었어요, 장중에. 근데 어땠어요? 치고 올라와가지고 플러스 4,500원인가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 종목에서 공부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이 정말 내가 공부해서 들어간 종목이라면은 그렇게 하락해도 여러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 매수를 했던 분들은 오늘 같이 이렇게 급락 2만 원 넘게 빠지는 이런 장이 오면은 던져버리죠. 손해보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거 제가 목표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에도 던지지는 않고 이제 오히려 추매하면 추매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하고 들어가라.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는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설 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죠. 공부 안 하고 들어갔을 때보다는. 네. 자, 이마트도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돼가지고 이제 좀 상승 흐름이 좋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며칠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큰 포로 쑥쑥 올라옵니다. 15만원대부터 18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좀 완화에 따라 코로나가 이제 단계가 좀 완화되면은 이런 이제, 쇼핑,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도 좀 영향을, 수혜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료도 좀 있을 겁니다. 이마트 보면은,
뭐 이것도 안 좋은 뉴스 나왔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마트 본사에서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뭐 그건 그거고, 뭐 이제 근데 뭐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매장 직원이 아니라, 네. 이게 보면은 뭐 오늘 뭐 이제 매수 뭐 실적 이마트 신고가 실적 이래가지고 이제 외식 수요 줄자 이제 실적이 상승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식 수요 증가 쓱닷컴 뭐 실적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 재료 때문에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죠 결국은 실적 때문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9,500원 상승해서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호텔 신라는 뭐 역시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올라서 85,000원에 끝났습니다. 한국파마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재료로 올랐고요. 네, 코로나 치료제 이제 95% 치료 효과 확인, 인도 생산 위한 기술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뜨면서 이제 오늘 한 1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봅시다. 네, SK케미칼도 이제 뭐 역시 코로나 치료제 그 관련 업체이긴 하지만 이건 뭐 오늘 그 간담회 초대받지 못했죠. 그거보다는 이제 사실 오른 이유가 이제 CMO 아스트라제네카 CMO로 관련돼서 이제 오른 건데 유럽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제 승인 났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내일 아마 SK케미칼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뭐 규모 소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라텍스 공급. 네. 제 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게 쭉 같이 가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7% 정도 빠졌네요. 5,000원, 4,000원.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뭐 단기 과열 부담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뭐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11만 5천원부터 이제 10만원 넘어선 이후에 이제 꽤 많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탄솔로직스 요거도 반등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삼성 SDI 물류 전담 업체로 뭐 계약 맺었다 뭐 그 뉴스 때문에 뜬 거죠. 박셀바이오가 이제 뭐 상승세 멈추고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는 하락하고 카카오는 올랐어요. 카카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43만 3천원이니까 이제 4% 넘게 빠졌었어요. 오후에 쭉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 다 극복하고 회복하고 낙폭 다 줄이고 이제 플러스 전환해서 오후에 장 막판쯤에는 46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네, 46만 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46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와가지고 45만 5천 원부터 4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종가는 45만 7,500원으로 4,500원 회복한 가격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폭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의 2만 7천 원 정도, 네, 낙폭을, 장중 이제 그 변동폭을 이제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네, 11만 주 매수했고요. 뭐 기관은 역시 뭐 매도했으니까 많이 팔았죠. 뭐 네이버는 뭐 차익 실현인가요? 뭐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뭔가 이렇게 어제는 좀 카카오나 네이버나 좀 같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카카오가 어제 상승했죠. 네, 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자 이제 카카오 제가 5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삼고 있는데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자 LG화학 이제 여기도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배터리도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 또 역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오늘 좀 SK이노베이션도 좀 굉장히 급속도로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 보시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만 8천 원짜리 종목이 29만 4천 원, 30만 원까지 거의 13만 원 가까이 이제 올랐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근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나 하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설사 이제 뭐 악재가 없다 치더라도 이제 지속 상승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주면서 이제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들이라면은 그냥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화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오늘 이제 F 관련돼서 이제 재료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혼자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뉴스가 나와 있나요? 애플이 한다. 그 테슬라, 죄송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ESS에, 그 다음에 테슬라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 협력을 한다.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녹십자도 역시 이제 오늘 아까 얘기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 여당에서 이제 간담회 하는 것 때문에 올랐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올랐는데 생활건강은 빠졌네요. 이게 둘 다 화장품주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화장품주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지만, 제가 좀,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이제 LG, 이제 사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탑으로 달리다가 LG 생활건강에 이제 그 고급 화장품 얘기하는 겁니다. 후가 나오면서 이제 확 많이 쪼그라들었죠. 아모레퍼시픽이. 그래갖고 이제 뭐, 설화수가 이제 사실 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많이 밀렸죠.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좀 신기일전해가지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제 뭐 온라인 이런 거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마케팅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회복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뉴스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또 이제 좀 낙폭을 좀 줄이네요. 낙폭을 줄인 게 아니라 그 상승폭을 좀 줄이네요. 네. 그러면 DB 하이텍은 이제 대만의 UMC가 이제 정전이 일시적으로 좀 되면서 이제 생산에 좀 차질을 빚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좀 이제 그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DB 하이텍이 오늘 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뭐 특징주의를 보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전정 사태가 나면서 이제 좀 차질이 빚어서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해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업체인 우리나라 이제 DB 하이텍이 좀 수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역시 코로나 규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 부분에 이제 기대감 16일부터인가요? 19일부터인가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역시 이제 한류 컨텐츠 업체인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연예 기획사들 있잖아요. 연예 기획사들이 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많이 보인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2.84% 올라서 45,250원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M은 보합이었네요. JYP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쿠팡 플레이, 그런 이제 컨텐츠 OTT 제작 업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제작 업체기도 하죠.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 또 이제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이게 10만원을 뜰은 이유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10만원을 뜰은 거는 이제 스위트홈이 이제 빅히트 넷플릭스 타고 이제 전 세계 방영이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10만원 뛰어넘었는데, 10만원 밑으로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오늘 뉴스 뜨면서, 10만원 찍고 다시 밀렸다가 오늘 뉴스 떠서 다시 4% 넘게 상승해서 10만원 다시 회복했네요. 네, 그리고 역시 항공주도 마찬가지죠. 항공주도 마찬가지였고, AK홀딩스 제주에어 관련된 이게 모기업인가요? 네, 올랐고요. 에어부산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도 좀 많이 올랐고요. 여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기 뜨면 여행객도 많이 실어 나르겠죠. 에어부산, 진에어는 좀 빠졌네요. 진에어는 이제 아시아나 저건가요? 계열사인가요? 한진 대한항공 LCC인가요? 하여간 좀
낙보가 보였고요. 네. 참 좋은 여행,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또 또 뭐 있나요? 저기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한번 볼까요? 사실 여행하면 하나 투어이긴 한데, 그죠? 네, 하나 투어도 역시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투어도 있고요. 네, 모두 투어도 많이 올랐고, 또 뭐 있죠? 여기 노란 풍선이 있죠, 그죠? 노란 풍선. 네, 노란 풍선도 역시 여행주 다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그 마감 시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료를 어떤 종목을 공부해갖고 그 종목이 확실한 재료가 있고 상승 가능한 지속 상승이 가능한 확실한 재료라는 생각이 판단이 딱 쓰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갖고 그런 판단이 쓰면은 일단 매수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이 설사 이제 뭐 장 전반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 회복을 못하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추매의 기회로 삼아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종목이 상승한다고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적당한 이제 자기 목표 주가를 이제 세워두고 그 가격을 달성하면은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뭐 체크해야 될 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이 이제 매수 주체로 나서거나 기관의 매수 주체로 나서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는 게 좋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개미들이 이제 좀 많이 매수를 할 때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또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개미들이 삼성전자 사는 거 보면은 하이닉스나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개미들이 이제 스마트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그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이제 그런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추세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눈이 또 아까 한 2시, 3시 정도부터 이제 수도권 지역에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퇴근 무렵에 눈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퇴근하시는 길이. 특히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내일 장이 좀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설사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 주체로 나선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개미가 또 왕창 더 집어 던지겠죠. 그죠? 어제 오늘 뭐 거의 뭐 한 7조 가까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엄청 던질 것 같습니다. 개미가. 그죠? 그래서 좀 상승하는데도 좀 많이 상승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투자 주체가 바뀌면은 상승 종목이 또 바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적절히 자기가 가진 종목이 어떤 섹터에 들어가고 어떤 뭐 대형주, 소형주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이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죠. 기본 정보, 자기 종목 기본 정보 보면은 이게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이런 게 나오죠. 다 거기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시가총액 뭐 그런 부분도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다 참고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